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즉 캐데헌의 대성공에서 결정적 실수를 했던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의 최고 경영자가 공식적으로 복잡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모회사인데 매기강 감독이 캐데헌 제작에 나섰을 때 자금 투자를 거절한 곳입니다. SP 사장은 지적재산권 IP를 넷플릭스에 넘긴 것에 대해 후회하는지 질문에 복잡하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에둘러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넷플릭스 일본에서 캐데헌은 주간 시청 1위에 올라 뒤늦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팝 세계를 그린 또 다른 영화 퍼펙트 걸이 10월부터 촬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전소미가 처음으로 배우에 도전합니다. 전소미 소속사 더 블랙 레이블은 전소미 외에도 배우 겸 모델 아델린 루돌프 캐데헌에서 루미 역 성우이자 공동 제작자로 이름을 올린 배우 아덴조도 함께 출연한다고 전했습니다. 빌보드 선정 여름 노래 순위는 1위 오디너리, 2위 골든, 3위 다이 위드 어 스마일, 4위 아파트 순이었습니다. 며칠 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로먼 우주망원경으로 샷아웃했는데 이번에 또 웹 망원경이 피스미스 24라는 별 형성 지역에서 황금빛과 주황빛으로 표현된 가스와 먼지, 구름 속에서 적외선으로 빛나는가 태어난 별들을 포착했다. 면서 골든 가사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사장 겸 CEO 라비 아주아는 뉴욕에서 열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K-팝 데몬 헌터스를 넷플릭스에 넘긴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는 소니 픽처스 및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모회사입니다. 매기강 감독이 캐데헌을 처음 제작하기로 했을 때 자금 투자 지원을 거절한 곳이 바로 모회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라비 아주아 CEO는 복잡하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며 그 계약의 목표는 히트작을 만드는 것이었다. 독립 스튜디오로서 좋은 점은 고객이 잘 되면 우리도 기쁘다. 그리고 그들은 잘 해냈다. 고 말했습니다. 복잡하다고 말한 것 자체가 아쉬운 심정이 녹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라비 아주아는 약 1년 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수장 자리에 오른 뒤 대규모 미디어 콘퍼런스 자리를 처음 가졌는데 대화의 대부분은 캐데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극장에서 개봉했다면 이 영화가 지금처럼 크게 성공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스스로도 하는 질문이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묻는 질문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엄청난 히트작이 된 건 분명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프로젝트는 2021년 우리가 넷플릭스와 대형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계약의 일환으로 우리는 넷플릭스 직행 콘텐츠를 제작했죠. K-팝 데몬 헌터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팬데믹 시기였고 K-팝이라는 특정 테마를 가진 영화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제작비 전액의 이윤까지 얹어 우리에게 지불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타당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지금 성공을 보니 극장에서 개봉했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극장에 내놓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면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시작해 입소문을 타고 극장에서도 성장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알맞은 집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션은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에 맞는 집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데헌의 집은 넷플릭스였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었느냐? 말하기 어렵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죠.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보니 당연히 극장이었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라비 아주아 CEO의 답변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극장 개봉부터 했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었을까 의문이기는 합니다. 한편 넷플릭스 일본에서 캐데헌이 주간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공개 직후 1위에 오른 이후 줄곧 5위 내외에 그쳤으나 8월 중순 이후 1위에 다시 오르는 등 뒤늦게 캐데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 그리고 캐데헌 싱어롱 박스 오피스 1위 등 영향이 큰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애니메이션 파티피플 공명의 실사판이 3위에 오른 것이 특이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K-팝 영화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에 이어 K-팝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잇따라 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K-팝 세계를 그린 스릴러 영화 퍼펙트 걸이 10월부터 촬영을 시작합니다. 퍼펙트 걸은 K-팝 세계의 경쟁과 연습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물로
뮤직비디오 제작사로 유명한 자니브로스의 홍원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배드랜즈와 썬더로드 필름이 제작합니다. 가수 전소민은 이 영화에 출연해 처음으로 정식 연기에 도전합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소미 소속사 더 블랙 레이블은 배우 겸 모델 아델린 루돌프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루미 역 성우이자 공동 제작자로 이름을 올린 배우 아덴조도 함께 출연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덴조 배우가 퍼펙트걸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는 것도 새로운 광경입니다. 캐대언에서 OST 작곡에 참여한 더 블랙 레이블이 퍼펙트걸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국내 대표 가요 기획사 하이브의 미국 현지법인 하이브 아메리카가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함께 오는 2027년 2월 극장 개봉을 목표로 K-팝 주제 영화를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K-팝 걸그룹이 되고자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계 미국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연으로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조이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유지영이 캐스팅됐고 가수 겸 배우 에릭남도 출연합니다. 일각에서는 에릭남이 1988년생으로 나이가 37세라는 점에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영화는 이달 9월부터 한국에서 촬영합니다.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차트 데이터에 따르면 빌보드 선정 여름 노래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1위 오디너리, 2위 골든, 3위 다이 위드 어 스마일, 4위 아파트 순이었습니다. 캐대언 영화 속 헌트릭스의 골든이 당연히 여름 노래 1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아쉬운 결과입니다. 다만 미국판 임영웅이라 불리는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는 빌보드 핫백에서 28주 연속 1위를 한 레전드라는 점에서 데이터 기록 관점에서 보면 여름 노래 1위 선정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듀엣으로 부른 아파트가 작년에 발매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인기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따라서 K-팝 노래 골든과 아파트가 함께 2위와 4위를 석권한 것은 K-팝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또 샤라웃했습니다. 나사는 SNS에 No More Hiding, I'll Be Shining, Like I'm Born to Be라는 골든 노래 가사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어 웹 망원경이 피스미스 24라는 별 형성 지역에서 황금빛과 주황빛으로 표현된 가스와 먼지 구름 속에서 적외선으로 빛나는가 태어난 별들을 포착했다. 고 강조했습니다. 우주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골든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나사는 SNS의 골든 가사인 We are going up up up. It's our moment를 언급했는데 이는 2027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 우주 망원경 낸시 그레이스 로먼 망원경에 대한 배치 테스트 통과 소식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낸시 그레이스 로먼 명명은 허블 우주 망원경의 어머니로 불리는 나사 초대 천문학장을 기리기 위한 것을 감안하면 헌트릭스와 일부 연관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구를 넘어 우주 대스타 헌트릭스의 골든이 되고 있습니다. 캐대언과 콜라보한 농심 컵라면을 예약 구매에 성공한 네티즌이 인증샷을 공개했습니다. 콜라보 컵라면은 영화 속에서처럼 루미, 미라, 조이 각각 나눠서 출시했습니다. 컵라면은 1년간 유효기간이었습니다. 영어 이외에도 한글로 이름이 표기돼 있었습니다. 세종시 시민들에게 흉물로 인식돼 설치 5년 만에 철거됐던 조형물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열풍 덕에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저승사자를 모티브로 한 캐대언 속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와 닮아 화제로 떠올랐고 자연스레 재설치 요구 목소리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 세종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2019년 철거된 흥겨운 우리 가락이라는 이름의 금속 동상을 외부에 다시 세우는 방안을 실무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2014년 12월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앞에 설치됐던 것으로 한복 차림에 갓을 쓴 남성이 한량무 전통 춤사위를 펼치면서 양팔을 벌려 날아오르는 형상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검은색 동상의 기괴한 표정, 갓을 쓰고 있는 모습 등이 저승사자를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공모를 통해 11억 원을 들여 설치한 조형물 6개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혈세로 흉물을 만들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결국 동상은 몇 달 후 소방청 청사 주변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에도 재난대응부처 옆에 저승사자를 떠올리는 동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끝에 2019년 12월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동상은 현재 정부 세종청사 지하주차장에 임시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영화 속 캐릭터 사자 보이즈와 동상 모습이 비슷하다며 세종시 저승사자 동상도 창고에서 다시 꺼낼 때 혼문에 봉인된 세종시 저승사자 근황 등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동상 재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접수됐습니다. 재설치 결정 시 장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캐대헌 이모티콘을 출시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SNS는 K-팝 데몬 헌터스 이모티콘 출시 소식 그 누구보다 빠르게 받고 싶다면? 이라는 글과 함께 호랑이 더피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떤가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